우리 정치에서 북풍은 대선이나 총선 같은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표심에 미치는 북한발 영향을 말합니다. 특히 수구 보수가 선거 때마다 이 북풍을 이용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응수하면 수구 보수표가 결집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풍몰이 사례로 꼽히는 것은 아예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쏘아달라 부탁까지 했었던 총풍 사건입니다. 이는 1997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안기부가 북한 판문점에서의 총격을 요청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장석중, 오정은, 한성기 등 3명이 1997년 12월 10일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와 접촉해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북한이 판문점에서 무력 시위를 벌여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검찰은 실제 장 씨 등이 안기부의 비밀 공작원이었고 이 사건의 배후에 당시 권영애 부장, 이병기 차장 등 안기부의 수뇌부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이회창 총재 측은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총풍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북한의 무력 시위를 요청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안보상 심각한 위협이며 선거 제도에 대한 중대 침해라고 밝히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북한 인사들과 접촉한 점 등 보안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구보수는 비단 선거 시기뿐만 아니라 가능할 때마다 총풍 사건처럼 북한발 이슈를 이용하려는 행태를 보여온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 총리실에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할 때 거의 동시에 터진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덮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수구보수의 내부 위기 이슈를 북한발 이슈로 덮어 상황을 반전시킨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2010년 11월 23일 오전에 이명박 정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방위 사찰을 했다는 정황이 담긴 수첩이 발견됐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지원관실 점검 1팀 원충현 사무관의 수첩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상당수의 여당 유력 정치인과 민주노총, 이용득 전 한국노총위원장, YTN 등 정관 노동 언론계 전반을 상대로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찰 결과를 국정원과 청와대, 경찰청 등에 수시로 보고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7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소속은 총리실이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특명사항은 VRP께 1심으로 충성하는 친위 조직이 비선에서 총괄 지휘 등의 표현이 조직 내부 문건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실상 이명박 1인의 사병들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는 조직 구성에 있었습니다. 지원관부터 주요 구성원, 컨트롤타워 역할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 비서관 등은 모조리 경북포항 영일 인근 출신의 영포 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공직기강을 담당한 이 조직은 2010년 6월 김종익 씨 사찰건이 언론에 들통날 때까지 민간인까지 반정부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잡이로 사찰하며 정신적,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이명박의 신복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심리전단 조직, 인원을 확대해 사회 각계의 인사를 압박하고 목줄을 재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명박 1인을 위한 특명부대 성격의 공직윤리지원관실과 외곽 여론전에 국정원 정보력이 총동원되는 등 투트랙 권력 사유화가 최고조에 달하려던 그 시기에 민간인 불법 사찰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불법 사찰이 폭로된 이후부터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연루 공무원들에게 대포폰과 관봉에 쌓인 현금을 쥐어주며 증거인멸에 총력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에 북한이 연평도를 향해 포격을 했고 우리 군 장병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팔면 머리 기사로 원전 사무관의 포켓 수첩 내용을 자세히 전했던 서울신문은 연평도 피폭 사건이 있었던 다음 날에도 민간인 사찰 문제에 대한 사설까지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재수사를 통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지원관실을 불법 사찰에 동원했느냐를 꼭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재수사를 끝까지 거부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힐 정도로 이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바라봤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을 중요한 인권 문제로 다루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11월 25일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언론에서 민간인 사찰 기사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 언론의 눈이 모두 연평도를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슈로 이슈를 덮어버렸던 것입니다. 혹자는 연평도 포격을 그저 우연이라고 보기엔 타이밍이 너무 절묘해 총풍 사건같이 이명박 정부와 북한 사이 모종의 연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관련한 사실들이 모두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다시 22대 총선이 다가오니 역시나 윤 정부도 남북 긴장을 강조해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북풍몰이를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 윤 정부는 통일부 명의로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에 이어 연초부터 김여정 담화 등을 통해 우리에 대한 위협과 비방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북한이 줄곧 추구해온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 보려는 체제전복 전술의 일환이라며 2012년 총선에서의 대남 선전전, 2016년 총선에서 GPS 교란, 2020년 총선에서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 등이 우리 총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측이 대남 선전전을 전개한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같은 해 대선에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진보 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는 2012년 북측의 대남 선전전은 결과만 놓고 볼 때 오히려 보수정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2016년 GPS 교란의 경우도 남한의 총선 개입보다는 4차 핵실험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대한 불만,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비대칭 전력에 대한 기술 점검 차원이 더 주요한 이유였습니다. 2020년 4월 15일에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3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 역시 북미 회담 결렬에 따른 대응으로 보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실제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6월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실무 접촉 재개에 합의했으나 이후 10월에 스웨덴에서 열린 접촉에서 양측은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그해 12월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정면 돌파전을 선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 안전을 위한 필수적이고 선결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 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이어 2020년 2월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한 북한은 3월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 21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4를 발사했습니다. 2020년 당시 선거 결과를 봐도 북한이 안보위기를 조장해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면 국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선거에서 유리했어야 하지만 당시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얻으며 압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윤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 북한이 노동신문의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시위 기사를 싣고 있는 부분도 북풍인 양 남한에 대한 내정 간섭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북한 노동신문은 남한에서 자유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 정부 말처럼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윤 정부가 총풍 사건 때처럼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행동을 이번 총선거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게 차라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동안 마치 패턴인 것처럼 선거 때마다 북한 관련 이슈가 등장했지만 그마저도 시간이 갈수록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북풍 효과가 떨어진 이유는 이미 우리 국민들이 북풍 자체가 심각한 안보 위기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의 성격이 강함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구 보수가 기대하는 안보 위기발 북풍보다 오히려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온 것은 평화 국면발 북풍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하루 전날이었던 2018년 6월 12일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 만큼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압승했습니다. 결국 북한을 이용한 선거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안보 위기가 아닌 평화였던 셈입니다. 이를 신북풍이라 일컫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도 여전히 북풍몰이 효과를 기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평화의 신북풍을 경험했던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윤 정부 북풍몰이 행태에 영향받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루속히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고 다시 통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